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청각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면 수어통역사 영상통화로 연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19에 전화하면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근무자와 전문 수어, 통역사가 동시에 영상통화로 연결되는 세-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이 가동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손마리음센터와 세-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이 119로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받는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바로 손마리음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해 세-자 통화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손마리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그간 청각장애인들은 119로 전화를 걸면 문자를 이용한 재신고 안내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박한 순간에 문자 전달력 한계로 자세한 현장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상황근무자들이 청각장애인과 기초적인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달 말 개정 발간하는 2021년 119 상황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수 119 수어 언어 신문장을 직접 선별 반영할 계획이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세-자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의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앞으로도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접수된 청각장애인 신고는 총 37건으로 구급 12건, 문의 안내 16건, 구조 1건, 오접속 8건으로 집계됐다. 문자 메시지 SMS를 이용한 문자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 12월부터 무장애 관광 가상현실 콘텐츠 제공. 경기도가 다양한 유형의 관광약자들이 관광지 및 관광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제공한다. 먼저 양평세미원, 시흥 갯골 생태공원 등 도내 관광지 60개소와 관광 숙박시설 20개소 등 총 80개소에 대해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 답사를 진행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화장실, 아기 쉼터, 수유실 등 편의시설 위치, 이용 정보와 실제 현장의 보행환경 등 시설의 최신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12월 무장애 경기관광 마이크로 페이지 bf.kto.or.kr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콘텐츠는 단순히 화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360도 회전 영상 삽입으로 더 생생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전경 감상이 가능한 항공 VR을 추가하고 음성 안내 기능을 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 시 현장의 각종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거나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콘텐츠가 여행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VR 콘텐츠 대상은 2019년부터 3년간 관광지 매력도 및 관광약자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60개소 관광지와 올해 시설 현황 조사 중인 도내 등록 관광 숙박시설 약 200개소 중 접근성이 좋은 20개소다. 장애인 탈시설 첫발,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개소. 장애계의 수건사업인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강정배, 이하 통합지원센터, 가 27일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 은 이날 오후 사전 제작한 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이하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개발원 산하 통합지원센터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을 지원할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 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 이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지자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해맑은 마음터, 서울특별시, 평화의집, 부산광역시, 매종드로제, 충청남도, 더순 99지원센터, 전라북도 등 4개 광역시도 장애인 거주시설을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 회계, 법률, 노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세 차년에 걸쳐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기능 전환 및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로 거주를 이전한 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주간활동 연계 등 정착지원, 시설의 기능 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및 종사자 교육 등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거주시설 여건에 따른 기능 전환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주택 마련 등 정책적 과제 진단 및 해결 방향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이행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중요하다며 통합지원센터의 활동에 장애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8월 17일 사전 녹화로 진행된 통합지원센터 현판식 행사에는 국회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및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 차관, 개발원 최경숙 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축하 영상을 전해왔다.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대한 안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별표 사인에서 시청할 수 있다. ICT 첨단 기술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을 대비하여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제2회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AI, IoT, 웨어러블, AR 등 ICT 기술이 접목된 보조공학기기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참가자 82개 팀 중 7팀을 선발하였고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거쳐 8월 23일 목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5팀이 수상했다. 이날 최종 대상의 영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시각화 글라스, 팀명, 회의, 고용노동부 장관상, 1천만 원 상금, 가 차지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시각화 글라스는 AR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로 소리를 글로 시각화함으로써 주변 상황 인지와 일상적인 대화를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점자 라벨기 및 모바일 앱 IoT 서비스, 산업환경 근무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오어닝 글래시즈가 선정되었고 장려상에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배변 알림 웨어러블 디바이스, 청각 언어장애인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AI 사운드 텍스트뷰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공단과 SK텔레콤은 최종 결선에 수상한 모든 팀에 대해 공모전 이후 제품의 사업화와 창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수상자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확대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ICT가 접목된 첨단 보조공학기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 및 청각장애인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환경부 산하국립생태원 원장 박용목 은 발달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을 8월 25일 발간하고 장애인 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생태정보 도서 3종은 우리 동네 나무들,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예시야기이다. 우리 동네 나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 30종을 소개하고 만화와 이야기, 계절에 따른 나무의 사진, 간단한 생태 정보를 담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제작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발달장애인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직접 면담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구성, 편집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변 생태를 주제를 선정했고 쉬운 글과 만화, 사진을 활용하여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 현상과 그 원인을 재미있는 생태동화로 엮었으며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 이야기는 세계 옛 이야기 속 삶의 지혜를 담았다. 이들 도서 2종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도서로 개발됐으며 이 도서의 일반판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수어 영상 도서 2종은 총 22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분에서 20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정확한 수어 구현의 감수를 위해 수화 통역 전문가도 참여했다. 또한 수어, 음성, 자막, 배경 화면 등을 복합 구성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디지털 비디오, DVD로 제작되어 8월 하순부터 장애인 도서관 등 관련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수어 영상 도서의 영상, 음성 도서 등의 자료는 국립생태원 www.rai.ri.kr과 국립장애인 도서관 www.nld.co.kr 누리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누구나 불편 없이 생태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공익형 도서를 꾸준히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